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영어 강독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영어 강독,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한 상급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교재를 가지고 일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또 각 부분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어 강독 상급반 수업입니다. 영어 강독 일반반과 뭐 진행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영어 능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반으로 여러분을 따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업, 여러분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하도록 편성이 됐다는 알고 계시죠? 상급반 수업은 교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리즘 리딩 레벨 3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전체적인 형식은 똑같은데 약간 난이도 차이가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교재 이외의 자료들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매 시간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내가 좋아하는 희귀 야생화들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영어 강도 프리뷰를 본 학생들은 이미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주말마다 운동 삼아 산행을 하면서 그중에도 봄, 여름, 가을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이런 야생화들을 사진을 담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금강초롱이라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블루벨스라고 부르는 꽃인데요. 아마 신문지상에서 이 꽃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민지 시대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처음 발견해서 등록을 하면서 하나부사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건 학명일 뿐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우리 나름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금강초롱이 우리의 전통적인 이름이고 영어로는 그게 걸맞게 다이아몬드, 이 금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블루벨스라고 부르죠. 색깔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요. 맨 좌측에 있는 이것은 아직 만개하기 전, 꽃이 활짝 피기 전 모습이고 가운데 것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른쪽은 활짝 핀 모습을 아래쪽에서 담아본 건데 뒤에 햇볕을 이렇게 역광으로 삼아서 봤는데 정말로 초롱불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마 붙여진 이름 같은데요. 이게 같은 꽃인데 서로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법 현상이라든가 어휘 등을 보면서 같은 것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가 turn 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때는 불을 켠다라는 뜻이고 어떤 때는 사람을 매료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법 현상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존재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 시간마다 희귀하고 아름다운 야생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출석 점검용 설문에 여러분이 응했죠. 첫 번째 설문은 여러분이 영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나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시된 결과물입니다. 20명 모두가 참석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문법에 가장 취약하다고 답을 했네요. 5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이해, 또 그를 통한 내용 이해가 취약하다라는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아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문장 구조를 또 함께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고
내용 이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용 이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급반 영어 강독 수업에서 교재 이외에 보충 독서물 중 어느 것을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은어와 속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40%가 넘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재미있는 영어 에피소드 FML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 다음에 관심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영어 뉴스에 또 관심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뉴욕타임스 뉴스.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사실 파고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동물 관련 영어 유머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의 이 관심에 맞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봐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도 첫 번째인 영어의 은어 속어, 그 중에서도 crush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rush,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이 crush의 원래 의미는 으스러뜨리다, 부순다는 거예요. 콱 눌러서. 이 단어가 속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이 속어의 의미를 젊은이들의 은어의 의미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제시한 이 웹사이트입니다. urbandictionary.com.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crush가 뭐냐를 찾았더니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A secret burning desire. 예, 아주 비밀스럽고 활활 타오르는 어떤 욕망, 욕구인데 그때 쭉 보시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이냐면 someone who you find very attractive and extremely special.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매력적이고 극도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표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 욕망인데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with whom there's low or no chances at all,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of being a couple. 커플이 될 수 있는,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그리고 극도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아주 불타오르는 이런 욕망, 이게 크러쉬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를 보시면 a person, 첫 번째 정의에서는 어떤 그런 욕망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욕망이 대상인데요. A person who gives you butterflies. 이 butterfly는 나비를 말하는데 이게 몸속에 버터플라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메스꺼운 그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속이 울렁거릴 때도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소화불량 현상이 아니고 뭔가 마음을 울렁이게 하고 makes your heart beat faster.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더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심장이 막 빠르게 뛰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a person that you can't describe in a word but multiple words.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A person you can't get off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다시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아주 폭 빠져 있어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인 짝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아주 강렬한 사랑의 대상을, 그런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대상인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crush가 쓰인 용례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crush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감정, 열정적인 감정, 불타오르는 감정을 말해요. 상대를 좋아하는, 드러내놓을 수 없는 열정적인 감정을 말하는데 I have a crush on my neighbor. 나는 내 이웃을 무척 좋아한다. 짝사랑한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그런 상대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항상 have a crush on 이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on 다음에 그 대상이 오게 돼 있는데 이 crush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까 말했지만 으스러뜨리다 또는 으스러뜨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내용으로 볼 때 하도 상대에 대한 그 열망이 강렬해서 뭐 영혼이 또는 내가 표상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다 깨져버릴 정도의 그런 강렬한 대상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어를 붙였는데요. 여러분 어와 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죠? 어라는 것은 지정되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 더는 딱 지정된 걸 가리킬 때, 소유격 my, your 이런 것도 지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은 더하고 같은 문법적 행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어를 쓰였다는 얘기는 그런 강렬한 감정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진 감정이 사실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누굴 좋아하는 감정도 때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한때의 어떤 열정 같은 거랄까, 지나가는 폭풍과 같은 거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I have the crush. 약간 어색해요. My crush 이것도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have a crush on 여기다 수식어를 붙여서 she has a big crush on you. 그녀는 너를 무척이나 빅이 있으니까 무척이나 좋아해. 몰래 말도 못하면서. 그 다음 문장 I have had a crush on Tommy for years. 나는 수년 동안 많은 해 동안 타미를 무척 좋아해 왔어. 타미한테 폭 빠져왔지. 그랬는데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쓴 건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현재 완료가 어떤 때 쓰이는가를 자세히 또 설명할 계획이겠지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과거의 어느 상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에 있어서 나는 수년 동안이에요. 단 한순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타미를 좋아해 왔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크러쉬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좋아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열정적인 감정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he's my crush 이렇게 표현할 때 아까 두 번째 정의가 있었죠. 이런 좋아하는 감정의 대상을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crush는 사람을 말해요. Just my crush like me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예, 이게 그랬으면 참 좋겠죠. 네, 이렇게 crush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데 미국 드라마 보시면서 이 크러쉬가 나오는 예가 있으면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적절히 사용했는가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는 매 또 시간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 여러 가지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들을 한 커트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딜버트란 만화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Worked all night to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직장이니까 업무를 말하겠죠. 밤새도록 일을 해서 과제, 업무를 제 시간에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한테, 상관한테 가지고 갔더니 상관이 하는 말이 toss it on the pile. 파일인 서류 더미를 말하고 toss, 던진다는 뜻이죠. 자기 책상에 있는 다른 서류 더미 위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버트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I'd feel better if you used a different choice of words.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different choice words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세요. different choice of words. 당신이 좀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시면
좀 기분이 좋겠는데요. 당신이 지금 뭘 썼어요? 여기 토스 기껏 해오니까 토스 던져놓으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단어를 달리 좀 표현해 보세요. 사실 이제 딜버트가 원하는 것은 이 전부를 말하죠. Toss it on the pil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보스가 plop it on the top.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서류 위에다가 plop 털썩 떨어뜨려 놓고 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라 그러니까 정말 toss it on the pile 이 표현 대신에 plop it on the top 다른 표현을 쓰긴 썼죠. 그렇죠? 그러면 딜버트는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이 됐나요? 겉으로 볼 때는 됐죠? 다른 표현을 썼으니까. 하지만 딜버트가 이 문맥상에서 말하는 것은 단어만을 다르게 쓰라 하는 뜻은 아니죠. 뭔가 좀 다른 내용을 전달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딜버트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예,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 Good job. 고마워요. Thank you.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랬던 거죠. 자,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런 만화, 특히 딜버트 만화는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도 할 겸 언어 유희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만화를 한 주에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볼까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1과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박스 속에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이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taking notes on supporting examples, supporting example. 여러분이 어떤 단락을 읽으면 그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라는 걸 찾아 읽죠. 여기서 주제가 뭔가. 근데 그 주제는 홀로 서서는 별 의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주제는 항상 뭔가랑 덧붙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지지해주는 어떤 상세 내용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supporting example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라든가 또는 reading for details, 상세 내역을 찾는다든가 또는 making inferences, 추론하는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이게 뭐 academic alternatives to phrasal verbs. phrasal verb 이제 뒤에서 이번과 뒤에서 연습을 할 텐데 구동사에 대한 대체 학술어,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공부하겠다라든가 또 globalization vocabulary 이게 이제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 세계와 관련된 어휘를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아래쪽에 activate your knowledge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본문을 이제 뒤에 읽을 텐데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질문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지식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다른 나라로부터 음식이나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합니까? 예.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기가 힘든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죠. Does it matter that people now import so many goods from other countries?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뭐 많이 그 뉴스를 통해 봤을 겁니다. 어떤 상품을 어느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기타 사회적인 이유로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을 이제 안 팔겠다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를 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또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충분히 됐으니까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선은 이 일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그걸 마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어휘, 문법, 기타 의미 관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